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송도에서 5살, 3살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 엄마입니다. 예전에는 저도 직장을 다니는 워킹맘이었는데 저희 둘째가 태어날 무렵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됐어요. 건강 문제도 있었고 무엇보다 시댁 관련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이혼 위기까지 갔었거든요. 그때는 세상에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어이없고 화만 나서 우울함도 많았는데 남편과 아이들 때문에 마음을 고쳐먹고 지금은 그럭저럭 남편까지 포함해 남자 셋을 호령하며 큰 소리치고 살고 있답니다. 시어머니는 좀 특이한 분이었어요. 물론 그때는 그걸 인지하지는 못했죠. 그저 다른 시어머니와는 다른 분이구나. 조금 특이하지만 자기 주관이 뚜렷하시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이게 알고 보니 전부 사기였어요. 여기서 황당한 건 당한 사람이 저 하나가 아니라는 건데요. 남편은 물론이고 시누이와 시아버님까지 전부 시어머니한테 20년 가까이 속고 살았어요. 여러분은 믿기시나요? 20년 동안 함께한 가족에게 속고 살았다는 걸요. 그래서 그 충격으로 저는 이혼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다 남편도 무슨 죄인가 싶고 아직 어린 애들 생각해서 마음을 돌렸죠. 지금 생각하면 그래도 그때 이혼하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해요. 그만큼 저도 남편과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사자인 시어머니와는 연을 완전히 끊게 되었으니 더는 이혼의 이유도 없었는데요. 그래도 그날의 사건은 후폭풍이 대단했어요. 다른 가족들한테도 엄청난 충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5년이나 지난 지금에서 그 이야기를 한번 곱씹어보려고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황당하고 어이없었던 제 사연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대학 때 소개로 만나 5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어요. 보통의 연인들처럼 싸우기도 하고 서로가 아니면 죽겠다고 울고 짜기도 하면서 버라이어티하게 5년을 보냈죠. 그리고 30을 코앞에 두고 시댁에 먼저 인사를 갔는데요. 솔직히 5년 동안 남편을 만나면서 시댁을 간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시부모님을 뵙는 것도 처음이었죠. 어쩌다였기는 했지만 밖에서 여동생, 그러니까 신우만 몇 번 본 게 다였어요. 그래서 솔직히 긴장이 좀 되긴 하더군요. 그래도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였어요. 다른 것들은 크게 걱정을 안 했거든요. 왜 연애를 오래 하면 알게 모르게 상대방 집안에 대한 얘기를 종종 듣잖아요. 그런데 그때 남편은 조금 걱정되는 얼굴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우리 집에 딱히 큰 불만은 없지만 엄마가 워낙 나 어렸을 때부터 자식이 당연하게 부모 덕 바라면 안 되는 거라고 10원 한 장 보태주지 않은 게 그렇게 서운했어. 대학 입학금 내준 게 마지막이었다니까. 내가 졸업하기까지 대학 등록금 만드느라 고생한 거 자기도 알지? 아직 갚아야 할 학자금 대출도 남았고. 알지. 근데 그건 어머님이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자식 도와주고 싶지 않은 부모가 세상에 어딨어. 굳이 힘들다는 말을 하기 그러니까 그러신 걸 수도 있잖아. 아니야. 우리 집이 건물이며 아파트, 오피스텔까지 부동산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에 엄마는 자기 물건은 고민도 안 하고 턱턱 산다니까. 명품 가방, 해외여행도 고민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어머 정말? 자기 어머니 좀 특이하시네? 그럼 동생은? 걔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미란이도 딸인데 엄마 별로 안 좋아해. 걔도 나처럼 지금 학자금 대출 갖고 있을걸. 대박. 근데 아버님은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하셔? 같은 생각이신가? 뭐 그런 거겠지. 엄마가 옆에서 말하면 옆에서 뭐라고 한 적도 없었으니까. 우리 아빠가 워낙 집안일에 관심도 없고 1부터 10까지 다 엄마한테 맡겼으니까 자기는 신경 안 쓰는 거지. 집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자기나 동생이나 좀 서운하긴 했겠다. 너무하긴 하셨네. 말도 마. 난 우리 집인데도 어떨 때는 남의 집처럼 느껴진다니까.
그래서 아마 내 예상대로라면 우리 결혼한다고 해도 돈 한 푼 보태주지 않으실 거야. 그건 자기한테 미리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자기도 기분 나쁠 수 있잖아. 그래? 결혼 비용까지 안 주신다고? 저는 그 당시 남편한테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에이 설마 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자식 혼사고 사돈네가 있는데 그러실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인사를 갔을 때 남편의 말은 정말이었어요. 예진이라고 했지? 반가워. 내가 우리 아들 여자친구 얼굴 진짜 보고 싶었는데 이제야 보네. 말 편하게 해도 되지? 어차피 한 식구 될 사이인데. 예진이 너 우리 집에 시집 오기로 한 거 진짜 로또 맞은 거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이 부동산으로 돈 좀 있는 집이거든. 근데 니들 결혼할 때는 돈 한 푼도 안 해줄 생각이다. 처음부터 부모한테 의지해 버릇하면 안 되는 거잖아. 돈 귀한 줄 모르고. 나도 그랬어. 나도 네 시아버지랑 결혼할 때 한 푼도 없이 단칸방에서 시작했는데 알뜰살뜰 모아서 지금까지 일궈온 거야. 요즘 애들은 당연하게 부모한테 집이다 예물이다 이것저것 받아 챙기는데 나는 그거 진짜 반대다. 그게 뭐니? 결혼이라는 게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자기 가정을 이루는 건데 자기 힘으로 시작해야 의미가 있지. 안 그래? 대신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우리 죽으면 다 니들 거지. 그러니 괜히 지금 당장 돈 안 준다고 곱깝게 생각하지 말고 자식된 도리 며느리 도리는 제대로 해야 한다. 아마 우리 집이 갖고 있는 부동산들 시세만 따져도 50억은 좋게 넘을 거야. 예진이 너 아주 탱 잡은 거라니까. 시어머니는 무슨 개똥철학을 초면인 저한테 장황하게 늘어놓으시면서 저한테 연신 자기 집에 시집 오는 건 최고의 선택이라며 저를 비행기 태우셨어요. 솔직히 좀 황당하긴 하더라고요. 형편이 어려우셔서 보태주지 못하신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인데 시어머니는 자기네들은 남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다고 어필하시면서 돈 한 푼 주지 않겠다고 하시니 사람을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 좀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거기에 나중에 유산 상속받을 거 생각해서 자기한테 할 도리는 다 하라고 강조까지 하시니 어른에게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좀 그렇지만 비호감이었어요. 그게 자기네 집에 첫 인사 온 예비 며느리한테 할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 결혼을 하는 게 맞나? 살짝 고민도 했는데요. 사랑이 뭔지 콩깍지가 뭔지 남편과 헤어지는 건 상상할 수조차 없겠더라고요. 남편도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니 귀까지 빨개지면서 무슨 그런 소리를 초면에 하냐고 막 뭐라고 하는데 그게 또 제 눈에는 괜찮아 보였어요. 제 편을 들어주는 거잖아요. 콩깍지가 확실했죠. 그리고 저는 원래도 단순하고 긍정적인 성격이라 처음엔 당황하긴 했어도 이내 금방 그래 돈이 없어서 매달 생활비를 달라시는 것도 아닌데 이 정도면 아주 최악은 아니네 라고 생각했고 가운데서 진땀을 빼고 있는 남편을 위해 애써 웃으며 이렇게 말했는데요. 알겠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어머, 이봐봐. 우리 집 며느리 될 사람은 달라도 뭐가 다르네. 여보, 당신도 우리 예비 며느리 마음에 들죠? 나는 아주 꼭 마음에 들어요. 나야 지용이랑 당신이 마음에 든다고 하면 무조건 오케이지. 예진이라고 우리 앞으로 잘 지내봐요. 지용이 엄마가 좀 까탈스러워도 사람은 똑소리 나고 괜찮아. 네, 제가 많이 배울게요. 그리고 저도 잘 부탁드려요, 아버님. 저는 그렇게 애써 예비 시부모님의 기분을 맞춰드렸어요. 그러니 남편 얼굴에는 그제야 화색이 돌더라고요. 그리고 인사를 마치고 시댁을 나오는데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야, 오늘 진짜 고마워. 내가 앞으로 평생 잘할게. 아까 우리 엄마 말에 기분 나빴지? 뭐 좋다고 하면 거짓말이긴 한데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자기 어머니 생각도 그건 그거대로 괜찮은 것 같아. 사람은 원래 다 다른 거니까. 그리고 내가 자기 돈 보고 만난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괜찮다고 한 거야. 뭘 그런 거 가지고 고맙다고. 당연히 고맙지. 요즘에 어떤 여자가 그런 걸 통 크게 이해하겠어? 우리 예진이밖에 없지. 역시 자기는 최고야. 땡 잡은 건 나라니까.
남편은 아무래도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넘긴 제가 그렇게 고마웠나 봐요. 그리고 제 주변 친구들한테 이 사실을 말했더니 무슨 그런 시어머니가 다 있냐며 나중에 줄 유산 중에 몇 억만 떼서 신혼집에 보태줘도 될 것을 굳이 그렇게 하냐고 한 소리를 했는데 그때는 제가 좀 묘안이 되긴 하더군요. 저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게 묘하게 안심이 됐어요. 그리고 저희 친정에서는 처음엔 좀 이상해하며 의아해하다 이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래 뭐 자식이 결혼한다고 돈을 꼭 보태야 하는 건 아니지. 강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요즘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자식들 덜 고생하게 조금 도와주는 건데 당신께서 주관이 그렇다고 하시니 그건 어쩔 수 없지. 대신 큰 평수는 좀 힘들어도 작은 평수 아파트는 엄마가 내 아빠랑 상의해서 우리 쪽에서 하는 걸로 하자. 어? 정말 그렇게 해줄 거야? 작은 평수라도 아파트는 아파트잖아. 비쌀 텐데. 그래도 남들 다 부모 도움 받아서 시작하는데 니들만 맨 땅에 헤딩하게 둘 순 없잖아. 우리 집에서는 그래도 네가 첫 혼사인데 그냥 이렇게라도 하자. 니들 안 그래도 오래 만났는데 괜히 이런 일로 속 끓일 거 없잖아. 저는 저희 엄마 말에 너무 감사했어요. 솔직히 예비시댁에서 돈 한 푼 받지 못하는 거면 저희 집에서도 돈 한 푼 받지 않아야 공평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저희가 너무 없이 시작해야 하니 그게 막막하던 차라 엄마의 말이 가뭄의 단비처럼 느껴졌죠. 저희 친정은 시댁처럼 부동산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빠가 친가 유산을 꽤 많이 상속받아 여유가 없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빠도 동의하셔서 친정에서 작은 평수 아파트를 마련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그 사실을 안 시어머님이 아주 정색을 하시며 난리도 아니시더군요. 무조건 받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 자신의 가치관에 어긋난다며 남편을 그렇게 잡았다고 했는데요. 결국 제가 화가 나서 양과 똑같이 도움받지 말자고 했고 저희는 시어머니 바람대로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신혼집을 구했어요. 솔직히 당신들한테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 원하셔서 해주겠다고 하시는 건데 사돈한테까지 자기 기준을 강요하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혼 후에야 시어머니의 진짜 속내를 알 수 있었는데요. 내가 지금에서야 말하는 건데 생각해봐라. 우리 집에서는 10원 한 장 해주지 않는데 니네 친정에서 집을 사준다고 그걸 홀랑 받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뭘로 알겠어? 막말로 우리가 못 사는 집도 아닌데 괜히 여러 사람 입방아에 오를 일 뭐하러 만드냐고. 게다가 사준다고 했던 아파트도 작은 거라며. 그럼 괜히 코딱지만한 거 하나 해줬다고 니네 집에서 우리를 또 얼마나 무시할 거야. 나는 그 꼴은 못 본다. 내가 다 생각이 있고 기준이 있어서 그런 건데. 아무튼 너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우리 살아있는 동안은 착실하게 돈 무서운 줄 알고 아끼면서 살아. 우리 죽으면 넌 유산으로 돈방석에 앉는 건데 그 정도는 양심상 해야지. 안 그러니? 아, 그놈의 유산 타령. 저는 도무지 시어머니의 의중을 알 수 없었어요. 그저 자기 체면 망가지는 게 싫어서 저희 부모님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 어디에도 저희를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걸핏하면 유산 운운하면서 재산세 같은 세금을 내야 하는데 당장 현금이 없으시다며 어차피 물려받을 재산에 나오는 세금이니 대신 내라고 5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도 요구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죠. 당신이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는데 용돈 겸 경비 겸 300만 원을 달라시는 거예요. 너무 황당했죠. 300만 원이 턱턱 내드릴 수 있는 소액이 아니잖아요. 어머니, 300만 원이요? 도대체 어딜 가시길래 혼자 가시면서 그렇게나 들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저희 돈 없어요. 전세자금 대출이랑 카드값 매달 나가는데 그런 여유는 당연히 없죠. 지난번에 세금 내실 돈도 없으시다고 현금도 100만 원 가져가셨잖아요. 아니 그야 그 돈은 어차피 너희가 물려받을 재산이니까 조금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친구들 다 자식들한테 돈 받아서 여행 가는데 그럼 나만 모냥 빠지게 내 돈으로 가냐? 넌 내 체면을 정말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깟 300만 원이 뭐가 많다고. 나중에 나 죽으면 몇십억씩 받아 챙길 것들이. 죄송해요. 부동산 부자이신 어머님한테는 그깟 300만 원이지만 저희는 한 달 생활비보다도 큰 돈이라서요. 한 20만 원 정도면 드릴 수 있는데 300만 원은 정말 무리예요. 저는 최대한 제 입장을 설명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서운하다며 제 말을 들을 생각도 안 하셨고 급기야 남편한테 전화해서 제 흉을 그렇게 보시며 난리를 치셨다는데 그때는 남편도 화가 나서 대판 싸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날 이후 저와 남편은 한마음으로 시댁에 가지 않았어요. 명절에도요. 그랬더니 시어머님이 먼저 연락해서는 그때는 자기도 너무 서운해서 그랬다며 화해를 시도하셨고 어른이 먼저 굽히고 들어오니 저희가 버티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그때는 저희도 그 정도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있던 덕에 결혼하고 2년 가까이는 별다른 일이 없었는데요. 가끔 유산 타령을 하시긴 했지만 그것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리니 큰 스트레스는 아니었어요. 당장 주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걸로 끌려다닐 일은 없었으니까요. 그러다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마침 전세 계약도 끝나서 연장을 할지 이사를 갈지 고민을 해야 하는 시기에 친정아빠가 먼저 이번에야말로 집을 해주시겠다고 하시더군요. 당연히 저와 남편은 괜찮다고 했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받기도 좀 그랬으니까요. 아빠, 괜찮아. 그리고 이번에도 시어머님이 뭐라고 하실 건데 굳이 왜 돈 써가면서 안 좋은 소리를 들을 필요 없잖아. 이사는 우리 힘으로 할게. 이젠 식구도 늘었는데 더 큰 집으로 이사해야 하지 않겠어? 그리고 애도 태어나면 힘든데 이사 다니는 것도 일이지. 그냥 이참에 아파트 하나 매매해 줄게. 니네 시댁에는 그냥 전세라고 하면 되잖아. 장인어른, 말씀은 너무 감사한데 정말 괜찮습니다. 괜히 나중에 저희 집에서 알면 속였다고 더 뭐라고 할 거예요. 저는 괜찮은데 예진이랑 장인어른한테 저희 엄마가 실수할까봐 제가 좀 그래서요. 이 사람아, 나는 괜찮아. 그냥 그 순간만 좀 참고 넘기면 되지. 집이라는 게 살 수 있을 때 사야 하는 거야. 나도 지금은 이렇게 사주겠다고 하지만 나중엔 사람 일은 모르지. 그때 가서 받을 걸 후회하지 말고 그냥 받아. 내가 결혼할 때 한 푼도 못 해준 게 한이라서 그래. 저희 친정아빠는 손주가 곧 생긴다는 생각에 이번만큼은 단호하셨어요. 그러면서 아파트는 나중에 시세가 더 오르기 때문에 살려면 지금 사야 한다며 이미 봐둔 곳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저도 사람인지라 욕심이 나더라고요. 곧 아이도 태어날 텐데 부모라면 당연히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잖아요. 게다가 저희 부모님이 봐둔 아파트가 친정과 꽤 가까운 곳이라 더 마음이 끌렸는데 그렇게 저희 부부는 친정의 도움을 받아 아파트를 얻게 되었어요. 물론 명의는 제 앞으로 해주셨죠. 하지만 남편은 자기 명의가 아니어도 저희 부모님께 너무 감사하다며 평생 은혜 갚는다는 심정으로 장인 장모한테 잘할 거라고 새 아파트를 보며 말했는데요. 그때는 뭔가 좀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은 뭐 하나라도 해줄 생각이 없는데 저희 집에서는 자꾸만 뭐라도 해주려고 하니 그 마음이 저보다도 더 크게 다가갔던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일하랴 이사 준비하랴 정말 바쁜 나날을 보냈죠. 그리고 굳이 숨길 생각은 없었지만 일단 이사를 마치고 이야기할 생각으로 시댁에는 당장 말하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등기 업무 및 이사를 마치고 집들이를 코앞에 둔 어느 날 저희 집 등기부 등본을 떼봤다며 시어머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야, 내가 지금 니네 집 주소로 등기부 등본을 떼봤거든? 근데 이게 왜 소유자가 네 이름이 나오니? 너 이사간 그 아파트 전세 아니고 산 거니? 게다가 융자도 없는 거 봐서는 대출도 없는 거야? 아, 네. 곧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이번에 이사 온 집은 저희 친정에서 사주셨어요. 곧 있으면 손주도 태어나는데 빚 갚고 이사 다니면 힘들지 않겠냐고 하셔서. 예, 너는 그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랑 상의를 해야지. 네 마음대로 홀랑받으면 어떡하니? 네가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건데 왜 나를 이상한 사람을 만들어? 내가 전에도 말했지?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것도 아닌데 어쩜 니네 부모님은 그렇게 사돈 배려가 없으시냐? 누가 보면 친아들 아니라서 돈도 안 쓰려고 한다고 하겠다. 어머니, 아무도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요. 그리고 굳이 미리 말씀드리지 않은 것도 이러실까봐 그런 건데 그냥 이번은 넘어가 주세요. 저희도 능력이 되면 당연히 어머니 말처럼 도움 안 받고 싶죠. 저도 저희 부모님 돈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뱃속에 애도 있고 저희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알았다. 뭐 이미 서류 작업까지 끝났는데 내가 이 이상 뭐라고 하겠니? 대신 누가 물으면 너 반드시 시댁이 돈은 많은데 일부러 생각이 있어서 그러신 거다 라고 꼭 말해라. 알겠니? 저는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저러시나 한숨이 푹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일단 알았다고 대답은 했죠. 그렇게 그 일은 지나갔고 저는 저희 부모님이 해준 넓은 집에서 출산까지 무사히 하고 첫 아들과 새 가족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친정이 가까우니 친정엄마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죠. 덕분에 저는 출산휴가 끝내고 무사히 복직할 수 있었고 시어머니는 당신 손주는 보고 싶지만 제가 봐달라고 부탁이라도 할까봐 저희 집에는 잘 오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좋았죠. 이사 오기 전에는 그래도 주말이면 시댁에 가야 했는데 이사 후에는 시어머님 집이 아닌 밖에서 밥이나 먹자고 하셔서 너무 좋더라고요. 남편도 좋아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죠. 저희 친정은 저와 여동생이 있는데 첫 손주고 첫 조카라 그런지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제발 아이 좀 맡기고 데이트나 가라며 성화를 부렸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아이 낳고 생활의 질이 더 좋아졌어요. 저는 회사 일에도 더 집중할 수 있으니 승진까지 하게 됐죠. 그때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삶을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돌이 지날 무렵 저는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는데 시어머님이 잠깐 보자시며 회사 앞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어머니, 여기까지 무슨 일이세요? 왔니? 너 몸은 좀 어때? 조금 더 있다가 일을 갔지 뭐가 급하다고. 승현이도 아직 어린데 둘째를 가져. 그러게요. 저희도 계획이 없었는데 이렇게 됐네요. 그래도 저희한테 온 아가인데 기쁜 마음으로 품어야죠. 그야 그렇지만 에휴 그래. 원래 하나보다는 형제 남매가 있는 게 낫다. 말이 나와 하는 소리지만 우리 미란이도 지 오빠를 엄청 따랐어. 그랬어요? 아, 요즘 아가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대요? 그때 만나고 있다는 사람하고는 아직도 만나요? 말도 마라. 그 남자 집에서 그렇게 우리 미란이랑 결혼시키고 싶다고 한다는데 내가 요즘 그래서 머리가 다 아프다. 미란이 지금 살고 있는 원룸 계약이 3달 뒤에 끝나거든. 그래서 겸사겸사 결혼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딸은 또 아들이랑 다르네. 아무래도 그렇죠. 여자 쪽에서 신경 쓸 일이 더 많잖아요. 혼수며 예단이며. 그 남자 집에 좀 산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래, 그래서 더 골치야.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표 안 나게 할 바에는 집이라도 하나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 집이요? 아가씨한테 집 해주시려고요? 아니, 그냥 생각이 그렇다고. 너도 알지? 난 죽기 전까지 자식들한테 돈 줄 마음이 없어. 그래야 공평하지. 그냥 딸이라서 걱정이 많다. 뭐 그런 거야. 조건으로 보면 결혼할 집도 나쁘진 않은 것 같고. 저는 어머님이 웬일로 자식 걱정을 하나 싶었어요. 참고로 저희 신우도 서울에 있는 회사에 취직해서 경기도인 본가에서 독립하려고 집에 월세 보증금을 부탁했는데 저희한테 그렇듯 자기 주관상 안 된다고 거절당했대요. 그래서 다 큰 여자가 고시텔에서 근 4년을 지내다 지금 살고 있는 원룸 월세를 얻었는데 그 때문인지 신우는 더 자기 집에 애정이 없어 보였어요. 어버이날이나 명절 생신에는 10만 원 이상 용돈 드린 적도 없고요. 그래도 고실텔과 원룸 월세 살면서 악착같이 적금이다 펀드다 해서 돈을 꽤 모았다고 했는데 그래도 서울은 물가가 비싸니 어려움이 많긴 하나 보더라고요. 그래도 아가씨가 워낙 야무지니까 알아서 잘할 거예요. 지금까지도 잘해왔잖아요. 그래도 저 혼자 어쩌겠어.
내가 딸 자식 떼어놓고 사느라 속이 시커멓게 다 탔는데 이젠 시집 보낼 생각을 하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내가 그동안은 표현하지 않았지만 미란이 걔 생각만 하면 가슴에 돌덩이가 든 것처럼 마음이 무거워.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래도 딸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다르신가 했어요. 정말 의외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여전히 이해는 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왜 위험하게 고시텔에 살게 했을까요? 그것부터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잠깐이지만 서울로 회사를 다닐 때 저희 부모님이 여자 혼자 살기 위험하다며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 해주셔서 거기서 생활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말이 묘하게 이상하더라고요. 시어머니 말대로 돈이 없는 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속갯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고 말았죠. 어머니, 그렇게 아가씨가 정 걱정이 되시면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아가씨 좀 도와주세요. 어차피 없어지는 돈도 아닌데 갖고 계신 부동산 하나만 정리해도 그럴 여유는 충분하시잖아요. 뭐? 우리더러 미란이를 도와주라고? 예, 내 사전에 그런 일은 없다. 지가 벌어서 지 앞가림해야지. 어디서 다 큰 자식이 부모한테 손을 내밀어. 그럴 거였으면 니들 결혼할 때도 떡하니 지금 사는 집보다 더 좋은 집 해줬지. 저는 속으로 그럼 어쩌라고? 라고 생각했어요. 걱정이 많으면 도와주면 될 일이고 자기 주관대로 생각하시려면 야무진 딸을 믿고 생각 안 하시면 될 일인데 도무지 어느 장단에 맞춰 손바닥을 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게다가 시누이는 그다지 살가운 성격이 아니고 독립적인 성향이 강해서 결혼 전에 몇 번 보긴 했어도 결혼 후에는 따로 본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 가족이라도 그렇게 큰 친분은 없었는데 저도 그렇고 신우도 큰 불만이 없었어요. 저도 그게 낫다고 생각했고요.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는 편이 서로 감정을 상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는 애교도 없고 살갑지 않은 당신 딸에게 서운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내가 내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아서 말은 안 했지만 미란이 걔가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니? 다른 집 딸들은 자기가 먼저 엄마를 그렇게 챙긴다고 하던데 화장품이다 옷이다 죄다 사다 나르기 바쁘다고 내 친구들이 얼마나 자랑을 하는 줄 알아? 휴가 받으면 같이 놀러 가자고 쟤들이 다 알아서 예약하고 그런다는데 우리 딸은 생전 그런 센스가 없잖아. 나 먹으라고 빵 쪼가리 하나 사오는 법이 없다니까. 그냥 무슨 세금 내듯이 의무처럼 겨우 10만 원 주는데 나 정말 불만 많다. 그래도 지 낳아서 키워준 애인데. 그리고 그때는 시어머니한테도 살짝 짜증이 났어요. 자식들한테 그렇게 매정하게 굴면서 당신은 바라는 게 뭐가 그렇게 많은지 시누이가 오죽했을까 싶었어요. 거기에 안 도와줄 거면 돈 있다는 소리나 하지 말지. 왜 사람 약을 올리는 걸까요? 그래서 그 뒤로 저는 그냥 시어머니의 말만 들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분명 용건이 있어 보였는데 그냥 가셨어요. 결과적으로 자기 딸 걱정과 험담만 하시고 가신 거죠.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남편한테 낮에 시어머니가 오신 일을 말했죠. 그랬더니 엄마도 참 이상해. 미란이 걔가 괜히 그러나? 걔가 집에 맺힌 게 좀 많아. 원래 미술하고 싶어 했거든. 학교에서 재능이 아깝다고 조금 더 준비해서 미대 보내려고 했는데 엄마가 다 한통속으로 자기 돈 쓰게 하려고 그런다고 딱 잘라버렸어. 그때 미란이 걔가 울면서 어른 되면 갚겠다고 딱 대학 입학금까지만 해달라고 빌었는데 엄마가 나중은 없는 거라고 매정하게 잘라버렸어. 걔 그래서 집에 더 정이 없는 거야. 난 내 동생 이해해. 아마 시집가면 더 할걸. 라고 남편이 신우 편을 들며 말을 하는데 저는 신우한테 그런 사정이 있는 줄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저도 신우의 마음이 100번 1000번 이해가 가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못 보내주는 거라면 가슴 아픈 일이지만 돈도 많다면서 자식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한다는 게 계모도 아니고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그 순간만큼은 마치 제 일처럼 화가 났어요. 신우가 너무 불쌍하게 느껴졌거든요. 물론 지금은 직장 다니면서 나름 만족하며 지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우의 그 서운함이 어디로 갔을까?
매달 10만 원씩 주는 것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라면 그것도 안 주고 싶을 것 같았어요. 거기에 나중은 없다고 자기 자식한테 말했다고 하시면서 왜 저한테는 나중에 자기 유산 받으면 돈방석에 앉을 거라는 나중을 생각해서 자기한테 잘하라고 하시는 건지 내로남불이 따로 없었죠. 그러니 원래도 없던 정이 더 뚝 떨어졌고 그냥 인간적으로 시어머니와는 거리를 두고 싶었는데 며칠 뒤 이번에는 시어머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딸이 너무 걱정이라며 운을 떼시더군요. 이쯤이면 저한테 뭘 바라시는 게 있다고 저는 판단해서 더 촉각을 세우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드디어 시어머님이 당신의 검은 속내를 드러내시더군요. 아휴, 그래도 지 오빠는 처가 도움을 받긴 했지만 집까지 마련하고 결혼해서 잘 사는데 아무리 미란이 걔가 아니라고 해도 지 오빠가 좀 풀었겠지? 어쩌면 그래서 더 집에 정을 안 붙이려고 그러는 것 같아.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 상황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딸이라고 뭐 다 살갑고 그러나요? 그래도 아가씨는 야무져서 잘 살 거예요. 예비 신랑도 괜찮은 사람이라면서요. 회계사라고 했던가? 그야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걱정이 많지. 어제 미란이가 그러는데 그 집에서 신혼집을 글쎄 반반씩 하자고 했단다. 서울 집값이 뭐 반이라고 해도 얼마인데. 아, 하긴 그건 그렇죠. 그럼 그렇게 걱정되시면 어머니 좀 도와주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딸인데. 저는 남편한테 들은 것도 있고 해서 또다시 제 마음의 소리가 입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먼저 본과는 다른 반응이 오더라고요. 그래, 나도 이제는 좀 도와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 너무 내 주관만 내세운 것 같아서 미안하더라고. 근데 내가 지난번에 좋은 땅이 있길래 하나 샀거든. 그래서 현금이 씨가 말랐다. 너도 알잖아. 내가 또 부동산 보는 안목이 높아. 그래서 우리 집이 부동산 부자인 거지. 그리고 원래 부동산 많은 집이 현금이 없다. 그래서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어. 이제 와서 잘 오르고 있는 걸 팔 수도 없고. 그래서 하는 소린데 니네 친정은 우리랑 다르게 통장에 돈을 묶어놓는 스타일이시지? 네? 저희 친정이요? 그래. 그래서 니네 아파트를 현금으로 턱 하고 사주셨잖아. 뭐 투자나 그런 데는 관심이 없으셔서. 그러니까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요즘 사돈 네분은 어떻게 지내셔? 집안에 뭐 골치 아픈 일은 없지? 사돈 처녀도 이제 시집을 가야 할 텐데. 아, 제 동생은 아직 결혼 생각이 없나 봐요. 만나는 사람도 없고 지금은 일하고 자기를 위해서 돈 쓰는 게 좋다고 하네요. 저희 부모님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시는 주의고. 가만 보면 너희 부모님도 정말 대단하셔. 자식들 일일이 다 챙기시고 그러면서도 그 정도 여유를 갖고 계시다니. 그게 보통 일이 아니야. 난 니네 부모님 정말 존경한다. 저는 이건 또 무슨 꿍꿍인가 싶었어요. 결혼하고 저희 부모님에 대해 좋게 말씀하시는 거 들은 적 없거든요. 그런데 무슨 바람이 불어 연신 저희 부모님을 존경까지 운운하며 추켜 세우시는지 저는 더 긴장의 끈을 바짝 조였어요. 그리고 설마 했던 말을 꺼내시더군요. 저기 사돈께서는 투자 같은 데 관심이 없나? 투자요? 에이, 저희 부모님은 그런 거 싫어하세요. 아니, 다른 데가 아니고 나한테 현금을 좀 융통해 주셨으면 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젠 나도 우리 딸 도와주고 싶어. 집장만 하고 안정적으로 잘 사는 니들 보니까 내가 마음이 더 짠해서 안 되겠다. 괜히 결혼 전부터 그깟 돈 몇 푼에 자존심 구길 거 뭐 있니? 그런데 지금 우리는 현금이 없고 그래서 사돈 도움을 좀 받고 싶어서. 물론 그냥 달라는 건 아니야. 저기 그래도 그건 좀 그렇죠.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없으신 분도 아니고 갖고 계신 부동산 중에 하나만 정리해도 될 일을. 정리하기 싫으신 거면 담보대출은 어떠세요? 뭐 대출? 얘 큰일 날 소리 하네. 우리 나이가 몇인데 대출을 받니? 그걸 언제 다 갚으라고. 나는 절대 싫어. 아니, 어차피 반반씩 하기로 했으면 공동명의 할 텐데 정 그러시면 상환은 아가씨한테 하라고 해도 되죠. 아니, 그러지 말고 네가 좋게 중간에서
네 부모님한테 말 좀 잘해줘라. 너도 알잖아. 나중에 우리 재산이 다 너희한테 갈 거라는 거. 그럼 나중에 거기서 네가 해결해드리면 되잖아. 그때는 이자까지 팍팍 쳐서 더 드려도 된다. 이만하면 남는 투자 아니니? 네? 아니 어떻게 사돈한테 그런 부탁을 하실 생각을 하세요? 저도 싫어요. 저희 부모님이 왜 자식도 아닌 아가씨 집을 해줘요? 제 동생도 있는데. 아니 네 동생은 결혼 생각도 없다며. 그럼 당장 그 돈 쓸 데도 없는데 투자라고 생각하고 쓸 수도 있지. 내가 떼먹을까봐 그러니? 그런 게 아니라 발상부터가 이상하잖아요. 누가 사돈한테 돈 요구를 해요? 뭐? 내가 언제 돈 요구를 했다고 그래? 그냥 부탁을 좀 하고 싶다는 거지. 이만한 조건이면 쌍방 이득이잖아. 너는 무슨 애가 이렇게 오바를 떠니? 제가요? 어머님이야말로 어떻게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 결혼할 때는 주관이 어쩌고 하시면서 시댁 체면 때문에 저희 친정 도움도 못 받게 하셨잖아요. 저는 저희 집 딸인데 그러셨으면서 이제 와서는 사돈 처녀 결혼하는데 투자하라고 돈을 해주라고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왜 말이 안 되니? 그리고 너는 네 동생 아니라고 우리 미란이가 딱하지도 않아? 지는 지 부모 덕에 좋은 아파트에서 걱정 없이 살면서 어쩌면 매정하게 그러냐? 네가 그러니까 더 우리 애가 집에 정이 더 없는 거야. 니들만 잘 살면 그만이야? 나도 니들 그렇게 사는 거 보면 괘씸한데 미란이 걔는 오죽하겠냐고. 이번에는 그 이유가 저 때문이에요? 그거야 다 어머님 때문이죠. 저도 들었어요. 아가씨 미대 가고 싶어 했는데 어머니가 돈 많이 든다고 안 된다고 하셨다면서요. 그래서 아가씨가 나중에 갚을 테니 입학금만 해달라고 해도 나중은 없는 거라고 하셨다면서 왜 이제 와서 제 탓을 하세요? 아가씨가 그러는 건 어머님 때문이에요. 딸 걱정이 그렇게 많으시다면서 딸이 고시텔에 가는 건 괜찮으셨잖아요. 왜? 이번에도 그놈의 체면 때문에 그러신 거죠? 그쪽 집에 반반하자고 하니 안 해주면 체면 구겨지니까. 그렇다고 저희 때처럼 한 푼도 못 해준다는 말은 못 하시겠고. 그래서 남인 저희 부모님한테까지 손 벌리시는 거잖아요. 저는 돈도 있는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아, 답답해. 이렇게 말이 안 통해서야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하니? 됐다. 그리고 너, 네 부모 믿고 그러나 본데 그러는 거 아니야. 나는 네 CM이다. 너 나한테 실수하는 거야? 그렇게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으셨어요. 실수 어쩌고 하는 게 이제부터 저를 막 부려먹겠다는 선전포고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열받아서 남편한테 전화해 모두 다 말해버렸어요. 화도 엄청 냈죠. 어떻게 사돈한테 자기 딸 시집갈 돈 해달라는 말을 하시냐고요. 그러면서 그 돈 안 해주면 시집살이 시키겠다는 듯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는 임신한 몸이라도 이혼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펄펄 뛰며 자기가 알아서 해결한다고 하더군요. 뭐 그 결과 남편이랑 시어머니는 또 대판 싸웠어요. 남편이 처가 덕에 집장만 해서 자기도 염치가 없어 죽겠는데 어떻게 자기 동생까지 거기에 얹히냐고 막 뭐라고 한 모양이었는데 그래서 그 불똥이 시누이와 저한테까지 튀고 말았어요. 아니 너는 입도 참 싸다. 그걸 너만 알고 있으면 되지. 무슨 부모 자식 갈라놓으려고 네 남편한테 홀라당 말을 하냐? 그래서 집안 분란 만들어 놓으니 좋냐? 좋아? 어머니 왜 저한테 그러세요? 먼저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신 건 어머니시잖아요. 저는 그이한테 가서 따지라고 안 했어요. 그냥 이렇게 살기 싫으니까 이혼하고 싶다고 했죠. 그게 그 소리잖아. 임신한 게 무슨 벼슬이라고? 엄마 그만해. 내가 언제 엄마한테 돈 해달라고 했어? 나 대학 입학금도 내가 벌어서 해결했어. 그리고 오빠 어떻게 결혼했는지 뻔히 다 봤는데 내가 엄마한테 돈 해달라고 할 줄 알았어? 왜 사람이 하지도 않은 말을 해서 올케 언니 앞에서 사람 쪽팔리게 만들어? 아니 나는 네가 걱정돼서 도와주려고 했지. 도와주려면 엄마 아빠 부동산을 팔아서 도와줘야지. 왜 올케 언니네 집 돈을 탐해? 내가 들어도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정말 그 부동산이라는 거 있긴 있어? 난 정말 그거부터가 의심스러워. 이참에 등기부 등본 좀 떼보자. 엄마가 말한 재산이 정말 있는지 나 확인하고 싶어. 뭐야? 네가 지금 나한테 그게 할 소리니? 왜? 맨날 있다고만 들었지 확인한 적이 없잖아. 나중에 물려준다 뭐 어쩐다 말만 하지? 말만 하지 말고 보여줘. 신우이는 그야말로 눈이 돌아 있었어요.
아마도 그동안 쌓인 게 터진 거겠죠. 그리고 그 말을 들어보니 저도 그 실체를 확인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시누이는 집요하게 시어머니를 압박하더니 시아버님의 동의를 얻어 재산 조회를 신청했고 그 결과는 저희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많다고 우기셨던 건물과 땅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나마 아버님 이름으로 부산에 있다는 상가 건물도 시어머님이 저희 결혼하기도 전에 팔아버리신 것 같은데 시아버님이 그걸 이제야 아신 거예요. 당연히 시아버님은 완전히 열받아서 그 돈 다 어디에 썼냐고 시어머님을 몰아붙였고 도대체 뭘 하신 건지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 하시더군요. 그리고 불안하셨던 아버님은 곧장 채무 조회도 하셨는데 시어머니 앞으로 몇 억의 빚이 있으셨어요. 결국 있다고 한 모든 부동산은 단 하나도 없고 없다고 한 빚만 있었던 거예요. 저는 땡 잡은 게 아니라 제 무덤을 판 거죠. 재산이야 없어도 그만인데 빚이 있다고 하니 그 순간은 저도 헉 했으니까요. 그러면서 저희 부모님께 현금 융통까지 하려고 했더니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그리고 그제야 알았죠. 주관 어쩌고 하신 것도 다 당신 돈 없는 거 들킬까 그러셨던 거예요. 그리고 돈 없는 거 알면 자기가 무시당할까 있지도 않은 재산 운운하며 그렇게 온 가족을 속이신 거죠. 너무 황당하지 않나요? 저는 그렇다고 쳐도 시아버님과 남편 그리고 신우까지 그 사실에 넋이 나가 있더라고요. 왜 아니겠어요? 그렇게 수십억 자산가인 척 유난을 떠셨는데 온 가족이 다 속았으니 그 원망이 대단했죠. 결국 시아버님은 더는 사기꾼과 살 수 없다며 이혼 소송과 함께 집을 나가버리셨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시아버님 명의 앞에 집은 그대로였다는 건데 시아버님은 그걸 팔아 다른 곳으로 잠적해버리셨어요. 거기에 신우는 이렇게 결혼하면 안 될 것 같다며 파혼까지 했는데 솔직히 그건 좀 마음이 아팠어요. 결혼까지 생각하다 자기 부모 때문에 파혼이라니 제가 다 속이 쓰리더라고요. 하지만 신우의 마음은 확고했어요. 자기는 대등하게 결혼하고 싶은데 괜히 예비시댁에 이 일로 책 잡히고 싶지 않다며 나중에 결혼을 하더라도 자기 힘으로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 시댁은 시어머니의 초대형 거짓말로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어요. 시아버님은 지금도 어디서 무얼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신우이와는 더 멀어졌죠. 그 와중에 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몸이 안 좋아졌고 힘들게 아이를 출산했는데요. 하마터면 저도 아이도 위험할 뻔했어요. 제가 임신 중독으로 거의 깨어나지 못했거든요. 거기에 둘째 아들도 태어나자 자기가 호흡을 하지 못해 난리였는데 그래서 남편이 제가 깨어날 때까지 매일 울면서 지냈다고 하더군요. 이제 자기한테는 저랑 아이들밖에 없다면서 그렇게 매일 울었다고 했어요. 오죽하면 제 동생이 저보다도 자기 형부가 잘못될까봐 무서웠다고 하는데 아마 집안에 그 일이 있고 난 후라 남편이 더 그랬던 게 아닐까 싶었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모든 사실을 다 아시고는 저희 남편을 더 챙기려 하셨는데 어째 그러면 그럴수록 남편의 마음은 더 공허해져만 갔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거진 보름 만에 의식을 회복했고 아이도 무사히 퇴원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시어머니셨어요. 저라면 염치가 없어서 나타나지 못할 것 같은데 당신 살 길이 막막하다 보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꾸만 저와 남편을 찾아와 도와달라고 하셨는데요. 당연히 저는 몸이 힘들어서 그걸 감당할 수 없었고 회사까지 그만두게 되었는데 보다 못한 남편이 큰 결심을 하더군요. 저한테 멀리 이사를 가자고 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저희 친정도 그게 좋겠다고 함께 이사를 가자고 하셨는데 얼마나 일이 빨리 진행이 됐는지 정신을 차려보니 지금의 송도로 제가 이사를 와 있더군요. 저는 몸 회복 때문에 병원과 집을 오가야 했는데 그러면서 저와 남편은 핸드폰 번호까지 바꿔버렸죠. 만약 이렇게 했는데도 또 찾아온다면 그때는 접근 금지 신청을 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래도 효과가 있었는지 지금까지 시어머니와 연은 끊겼어요. 이걸 다행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건지 가끔 친정 식구들과 제가
너무 잘 지내면 묘하게 남편 눈치가 보여요. 괜히 자기 식구들 생각이 날 것 같아서 의식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정말 저희 남편을 아들처럼 챙기시는데 그래서인지 남편도 저희 집안에 든든한 아들처럼 행동해요. 솔직히 힘쓰는 일은 저희 아빠보다도 저희 남편이 더 잘하더라고요. 요즘은 가구도 조립이 많은데 그럴 때면 항상 저희 남편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해결하러 저희 친정을 가곤 합니다. 저희 아빠는 눈도 침침하시고 설명서가 그렇게 어렵대요. 그러니 저희 엄마의 사위사랑이 말도 못해요. 아우, 우리 집에 청서방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이런 가구 하나 조립도 못하는데 청서방이 없으면 나는 이제 불편해서 못 살아. 우리 내일 청서방 좋아하는 아롱사태 수육 먹으러 갈까? 장모님, 참, 제가 요즘 장모님 때문에 살이 쪄서 맨날 승현이 엄마한테 혼나요. 누가 감히 내 사위를 혼을 내? 이놈의 기집애 안 되겠네. 그러지 말고 내일은 무조건 수육이야. 예진이 빼고 자네랑 나 둘만 가자고. 알겠지? 네, 장모님. 역시 우리 장모님은 내 편이라니까. 당연하지. 자네는 나한테 사위가 아니라 아들이야, 아들. 또 시작했네. 사위사랑은 장모라고 하더니 나랑 우리 언니만 불쌍하지. 어쩔 때는 엄마가 시집간 것 같아. 언니도 좀 뭐라고 해. 냅둬. 둘이 좋다는데 나는 빠질란다. 너도 질투나면 얼른 시집가. 엄마 막내 사위 생기면 변하겠지. 저는 이렇게 살아요. 집집마다 저마다의 사연이 있잖아요. 웃고 있는 남편을 보면 그 마음도 속도 부디 함께 웃고 있길 바랄 뿐입니다. 저도 아들이 둘이나 있는 엄마로서 저희 시어머니처럼 되지 않기 위해 늘 자각하고 살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 앞에서는 거짓말하지 않겠노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는데요. 저는 제 아들들이 저와 남편 때문에 속상할 일은 없게 해주고 싶어요. 꼭 그럴 거고요. 저희도 저희 친정 부모님처럼 자식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크는 동안 마음 다칠 일은 결코 만들지 않을 작정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제가 복직할 엄두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아직은 엄마 손이 많이 필요한 아이들이라서 당분간은 이렇게 지내려고 해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그때는 저도 또 달라지겠죠. 인생엔 정답이 없지만 우리 가족 안에서는 지금이 늘 정답처럼 확신을 갖고 서로를 아끼며 화목하게 살려고요. 인생 뭐 있나요? 지금이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만이죠. 저는 앞으로 제 남편과 제 아이들 그리고 기꺼이 저희와 함께 이사까지 한 저희 친정 식구들을 위해 제가 더 많이 노력하면 살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저희 남편도 시어머님이 준 상처를 훌훌 털고 더 많이 행복해질 수 있겠죠. 그래도 제 남편인데 저는 제 남편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희 시어머니 같은 이상한 분은 아마 더는 계시지 않겠죠. 거짓으로 대접받고 싶어 오랜 시간 소중한 가족들에게 상처만 준 저희 시어머니 같은 사람은 더는 없었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려요. 늘 행복하시고 좋은 사람들과 행복한 날만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